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예, 어제는 여러분들 가시고 나서 청소하느라고 힘들어서 좀 잤어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수업을 녹화를 들어가는데 일단은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주변에 보니까 이 전자장비들의 노이즈가 그대로 다 있네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꼭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이제 전반적으로 포토샵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과제는 맨 세 번째 타임까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작업하는 것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스크린 캡처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따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개인톡으로 주세요. 개인톡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제는 LMS에 거기에 그냥 과제 카페로 제출합니다 라고 그냥 텍스트만 써 주시고요.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들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파트 1 2차시죠.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지금 이제 포토샵이 띄워져 있죠. 포토샵이 띄워져 있는데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들도 보이고요. 그 이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첫 페이지에서 지금 보시면 이 크리에이트 뉴가 있고 오픈이 있습니다. 그죠? 크리에이트 뉴가 있고 오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크리에이트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고 기존에 불러오는 거를 했던 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정기 구독, 개인 구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것들은 이제 명령어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메뉴바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크래프트 뉴를 해야겠죠. 뉴를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했던 것들이 나와요. 예. 요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전에 제가 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이즈, 지금 여기가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청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정보들이 보입니다. 그걸 이제 픽셀이라고 하고 인치라고도 하고요. 예, 픽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픽셀, 그 다음에 센티미터, 몇 센치 뭐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인치보다는 센티미터를 많이 씁니다. 그죠? 예, 센티미터를 많이 쓰죠. 미국은 인치나 이런 걸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컬러 모드가 있어요. 컬러 모드. 컬러 모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일단 열어보면은 자, 비트맵 흑백이죠. 그레이스케일도 흑백이고요. 그 다음에 RGB, CMYK, 그 다음에 랩 컬러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RGB 컬러하고 CMY 컬러의 모드죠.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계시는 프린터, 컬러 프린터는 CMYK입니다. 예, CMYK.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CMYK를 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거 자체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픽셀 방식입니다. 픽셀 방식. 그러니까 실제로 레졸루션이 커야지만 사이즈가 커야지만 좀 더 해상도가 좋은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4K로 찍은 것과 HD로 찍은 것의 이미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D 차이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가 훨씬 더 4K라고 하면은 4000대예요. 그러니까 UHD가 3000대고요. 그러니까 HD는 1920대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해상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 8비트, 16비트가 있고 이 32비트. 일단은 32비트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32비트는 뭐냐면 알파 값을 갖는 거를 사용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PNG라는 파일이 나와서 그나마 좀 난데 PNG 좀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쓰는 거는 타가 파일을 씁니다.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타가 파일로 작업을 거의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용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이제 32비트는 뭐냐면 알파 값을 갖는 타가 파일이 돼요. 알파 값을 갖는, 그러니까 투명도를 갖는 파일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하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못이 박힐 정도로 소위 말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기본형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뉴를 했을 때 흰색 바탕을 갈 거냐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면 색이 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다른 색을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니까 가지고 일단은 여기를 좀 클릭을 했으니까 또 설명을 좀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코드표예요. 샵에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CD에 1D에요. 요 수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샵 누르고 요 컬러는 어디나 다 맞습니다. 요 컬러죠. 요 컬러의 색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색을 좀 내려 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컬러가 400303이라고 떠요. 요거를 요거를 갖다 넣으면은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RGB니까요. 64에 3에 3 뭐 이런 거 있죠. CMYK는 48%, M은 마젠타는 83%, 옐로우는 74%. 그쵸? 그다음에 검정은 73%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 프로테이지가 결국은 색을 인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샵에 40030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서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하면 정확한 값이 나와요. 정확한 값. 지금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니터상 RGB잖아요. RGB는 모니터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CMYK는 뭐냐면 출력의 컬러죠.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내가 어떤 작품을 보낸다 라고 하면 CMYK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영상에서 보거나 그냥 모니터상에서 본다 라고 하면 RGB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첫 강의 때 그러니까 모니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그 RGB는 뭐냐면 어도비 RGB잖아요. 어도비 RGB를 요즘은 뭐 100%, 1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지원하는 모니터가 나옵니다. 가격대는 뭐 60만원대, 50만원대 이상이고요. 그런 모니터는 RGB를 100% 지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것이 색폭이 되게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모니터 구입할 때 RGB 값이 있어요. 근데 RGB 값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RGB 값과 다른 사람한테 보냈을 때 그 RGB 값이 같아야 되는데 내가 그려지는 그 모니터가 색을 지원을 못하면 다른데 보내도 그 사람은 그 색을 인지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컬러 프로파일은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어도비 RGB, 애플 RGB 뭐 이런 게 쫙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후지도 있고 캐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어도비 RGB로 잡는 거죠. 픽셀의 개념은 로테이트 픽셀의 개념은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알게 되는데요. 그냥 듣기만 오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D1, DB, NTSC가 0.91이고요. 그 다음에 D1, DB 똑같은 건데 파일인데 1.9고요. 그 다음에 1.44 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요거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을 봐야겠죠. 자, 이제 이번엔 또 위쪽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세이브드, 포토, 프린터, 아트, 일러스트 있고요. 웹, 모바일, 필름, 비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세이브는 항상 여기에 저장된 거 프리셋을 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 포토는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제 포토라고 하는 거 뭐냐면 사진이에요. 사진. 그죠? 예, 사진의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사진 필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진 우리가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걸 인화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프린트. 말 그대로 프린트는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레터 뭐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하는 뭐 A4 흔한 거 있고요. 뭐 A3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출력 용지의 방향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그리고 요게 되겠네요. 자, A4인데 옆에 보시면 요렇게와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로, 요거는 옆에 건 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로, 가로. 예. 요거를 이렇게 체크하면 지금 수치가 이렇게 변경된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위가 297이에요. 자, 세로로 갑니다. 세로로 가니까 어떻게 돼? 바뀌어 있죠. 210으로 바뀌고 이것이 위아래가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레졸루션은 우리가 300으로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도 무조건 레졸루션 300으로 잡고 최소한 A4 사이즈로 레졸루션 300을 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외주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걸 500으로 놓기도 하고 600으로 놓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자기가 이제 사이즈가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서 커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커진다는 얘기 뭐냐면 메모리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메모리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CPU도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원활히 작업이 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선을 내가 쭉 걷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따르면 느리면 우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걷는 대로 샥샥샥샥 나와야 되는데 우두두두 막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멘붕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죠. 본인이 뭐 컴퓨터는 어쨌든 자기 수준에 맞게 쓰라고 했으니 생활 수준에 맞게. 근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럼 큰 거 할 때는 그럼 컴퓨터상이 좋아야 됩니까? 라는 건데 그거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오락 프로그램을 깔거나 이렇게 되면 밑에 리소스가 잡아먹고 있어요. 항상 상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락은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오락을 딱 하면은 먼저 뭘 받아요?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데 하고 나서 업그레이드 받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리소스가 다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를 켜는 순간 기본적으로 상주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게임 회사인데 이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게 모아서 재밌게 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을 딱 켰는데 갑자기 뭐 맨날 다운받고 또 업그레이드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딩도 길고. 예,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로딩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기본 베이스판을 먼저 깔아 놓는 거예요. 컴퓨터 켜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를 그만큼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딱 하면 바로 접속이 되면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팍 바뀌죠.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본 리소스가 내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램이라든가 CPU를 기본적으로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리소스를 죽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Alt 컨트롤 델 키를 누르면 지금처럼 화면자가 딱 떠요. 뜨면서 저는 뭐 캠타시아로 녹화를 하고 있고 포토샵 띄워 있고 그 다음에 캠타시아 레코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쭉 떠 있는데 이런 것이 이게 리소스거든요. 이거를 다 지워야 됩니다. 지워서 여기 보시면 프로테이지도 나오고 CPU 프로테이지 메모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메모리 많이 잡고 있죠. 지금 녹화하니까 728메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동이 계속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메모리 그죠? 예. 쉽게 말하면 CPU가 메모리가 되게 중요해요. 디스크는 뭐 어차피 그 용량의 문제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쭉 리소스를 보는 거예요. 보고 여기 21은 뭐죠? HP 이 컴퓨터 HP니까 이거 서비스를 작업을 끝내기로 하면 됩니다. 끝내기로 하면 되고요. 그만큼 떨어지겠죠. 로지텍 거 지금 이제 제가 요 마우스 포인트 요게 로지텍 건데요. 그 소스는 그대로 가야 되고
니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픽에 대한 부분이니까 많이 그냥 내비둬야겠죠. 죽일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타블렛도 제가 타블렛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 예. 어쩌다 보면 사실 별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부분들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영상도 녹화하면서 그래픽 프로그램도 돌리고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컴퓨터에 대한 그 뭐랄까 자원을 아껴서 쓰려고 계속 하죠. 예. 그 부분 여러분들도 한번 열어서 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 시작 프로그램, 그러니까 맨 처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 나온단 말이죠. 시작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돼 있어요. 자 카카오톡, 그쵸? 여기에 이제 사용이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걸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으로 가는 거죠. 속성을 하면 요렇게 뜨죠. 이렇게 요렇게 뜨고요. 예. 지금 요쪽에 상태에서 사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용, 요거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야,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 안함 이렇게 돼 있죠. 자, 저는 그럼 이것도 딱 사용 안함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컴퓨터 켰을 때 그것이 사용 안 하는 걸로 뜨기 때문에 리소스를 그만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리소스 되게 엄청 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하나라도 꼼꼼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트, 일러스트, 이건 이제 그리는 거죠. 그죠? 예. 그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에요. 잡혀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뭐 1920, 1980 HD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720. 그러니까 1080p라고 하는 것과 720의 P 차이는 이만큼 나죠. 자, 이 720p는 뭐냐면 1280의 720 사이즈. 그러니까 이거는 SD급이에요. SD급. 요거는 HD급. 근데 이걸 별로 이렇게 쓰진 않는데요. 어쨌든 네. 웹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이제 잡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웹에 관련되어 있는 사이즈. 요거는 이제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많이 쓰더라라는 통계치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모바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근데 잠깐만요. 안드로이드로 가는군요. 예, 아이폰들 쭉 나오고 안드로이드도 있고요. 그렇죠? 예. 여기 뭐 애플 시계에 관련된 아이패드나 여러 가지 로고들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온박스에서 만들면 그게 아이콘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름하고 비디오는 뭐냐면 필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극장을 얘기해 보시면 여기 필름이라고 되어 있죠. 하단에 요 사이즈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필름 4K예요. 4K인데 사실은 이 극장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자, 일단은 4K가 4096에 112죠. 지금 자, 극장은 8K입니다. 8K 극장 8192에 6224예요. 예.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4K의 사이즈가 2배 가죠. 2배. 예. 극장은 그래서 화질이 더 좋고 더 좋아 배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니터가 4K를 지원하는지인데 물론 게임 좋아하는 친구나 집에서 부모님이 좀 도와줬을 때는 4K 모니터일 수도 있겠죠. 저도 아직 4K 모니터는 조그만 걸 갖고 있어요. 큰 건 못 갖고 있어요. 4K 오리지널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100단이 가까이 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UHD 사이즈가 없네요. 잠깐만요. UHD 사이즈가 없네요. 예, UHD 사이즈가 3000대인데요. 3000대가 이게 좀 없습니다. 이 풀인데 3000대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2K죠. 2K. 예. 2K. 유튜브에서 쓰는 2K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른데 일단은 잠깐만요. UHD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잠깐만요. 없나요? 3000대.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UHD 3840에 2160. 예. 여기 UHD고 그다음에 4K, 그다음에 2K가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걸 봤네요, 제가. 예. 요 단위가 2K는 2048이죠. 이거는 UHD는 3840. 그다음에 4K는 409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집에서 보시는 건 1080 예, HD급.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여기에 써 있는 게 보시면 4K라고 돼 있잖아요. 둘 다 4K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 다르죠. 그러니까 출발이 사실은 이거를 4K라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예, 방송에서 나오는 게 4K로 나오고 하는 게 사실은 UHD의 사이즈입니다. 실질적으로 4K는 4000대를 지원합니다. 이거 요 두 개를 공용해서 쓰긴 해요. 쓰긴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4K는 4000대, UHD는 3840대. 그러니까 UHD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레졸루션 차이가 있죠. 저희가 지금 이 캡처를 뜯은 게 프로그램이 4K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컴퓨터 사양을 더 높은 거를 써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근데 지금 이제 모니터를 그대로 뜨기 때문에 모니터가 4K를 지원하는 모니터는 아니에요. 와콤도 이게 4K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시는데 특별하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프린트에서 A4를 하나를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 이제 로드가 이렇게 되죠. 로드가 조금 느리긴 한데요. 아쉽네요. 자, 이쪽 창들은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갖다 대면 창이 나와요. 짠 하고 갖다 대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마우스를 가고 이렇게 하면 짠 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창이 필요 없는 것들이 막 있죠. 예. 굳이 그런 것까지.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레이어는 필수 창입니다. 필수 창. 여기 레이어는 필수 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이어는. 자, 그러다 보면 작업하다 보면 이게 막 창들이 막 찢어지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러면 여기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클릭했더니 그게 또 사라지네요. 어디 갔죠? 워크스페이스. 이게 잠깐만요. 이게 위치가 네. 아, 이게 내려오진 않네요.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세이브를 해놨잖아요. 리셋. 이게 요겁니다. 예, 요거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작업을 했어요. 이것도 띄어나오고 이것도 띄어났어요. 그 레이어도 이쪽에서 이렇게 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되게 많아지겠죠. 자, 그럼 여기 없앴어요. 여기는 지금 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뭐 맛배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어드지먼트, 그러니까 뭐 밝고 어둡고 색깔 어떻게 쓰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 뭐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필요하겠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컬러도 내가 이렇게 해서 없앴습니다. 물론 여기 칼리바를 쓰지 않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쓰기도 하지만 일단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얘도 막 이렇게 막 뒤집어갔어요. 이걸 떨어뜨리겠죠. 야, 예, 이 그 메뉴 바죠. 이것도 막 없앴어요. 운매, 그쵸? 어디 갔어? 예, 우리가 키를 다 알면은 상관없지만 키를 다 알 수 오래 쓰면 계속 반복해서 쓰면 키 당연히 알죠. 근데 그러지 못한 상태니까 어떻게 되냐면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리셋 여러분들은 아마 디폴트 값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딱 누르게 되면 내가 설정된 것들 초기화가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라고 하는 것들은 윈도우는 말 그대로 창이잖아요. 창. 예, 윈도우는 창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띄우려면은 사실은 모니터가 뭐 UHD급이나 4K용으로 해서 2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만 창들 한쪽에 다 띄우고 작업판을 갖고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들 이제 작업을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타블렛, 요즘은 액정 타블렛을 쓰죠. 액정 타블렛도 사실은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의 이제 수준에 따라서 조그만 것도 요즘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많이 싸지기도 하고. 근데 회사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와컴은 여전히 비쌉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와컴이 비싼 거는 유리판이 있어요. 유리판과 접지되는 부분인데 그게 좁죠. 근데 싼 것들은 이것이 좀 판넬이 좀 두꺼워요. 두꺼워서 약간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리판에 이렇게 올린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밀착판이 그러니까 보호판 판넬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만큼 얇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썼을 때 그런 부분들이고 현재 지금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접 눌러 그 압력 주고 뭐 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그렇게 뭐 이렇게 좀 겉돌거나 이러진 않아요. 와콤도 사실은 뭐 5, 6년 전만 해도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와콤을 제가 또 딴 걸로 도 갖고 있는데요. 아마 나중에 제 방 또 방문하시면 그 차이점을 아마 느낄 수가 있어요. 구형과 신형의 차이 뭐 이런 거죠. 저도 이거 신형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요거는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그래서 요 창에서 또 있다. 이렇게 창이 뜨죠. 클릭을 하니까. 예. 그래서 크로즈 닫는 거죠. 예. 여기도 히스토리는 당연히 좀 있는 게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창을 여기다 넣습니다. 예. 히스토리는 말 그대로 역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려진 거를 가져가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쯤 될 것 같네요. 그 세부 이야기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헤맬 수 있는 거, 가장 초보자들이 헤매는 거, 창이 없어졌어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어도비 프로그램이 다 동일합니다. 또 클립스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고요. 거의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의 이 메뉴바와 윈도우 창, 그 다음에 레이어 이런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들, 대부분의 회사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픽의 출발은 어도비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클립 스튜디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페인터라고 하면 유화 도구부터 뭐 파스텔 도구부터 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그 프로그램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이어가 초창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또 레이어를 포토샵처럼 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글쎄요 어떤 사람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페인터는 뭐 석작가 정도 그 정도의 분들이 쓰시는 거고요. 그림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좀 무거워요. 무겁고 굳이 그거를 써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면 그냥 클립스튜디오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은 페인터라는 프로그램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페인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기본 베이스가 일단 되어 있어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워낙 도구가 많고요. 그러니까 수채화다 그러면 수채화를 직접 여러분들이 그려봤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디지털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채화를 잘 못하는 분들이 페인터에서 수채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실제로 우리가 그려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 컴퓨터로 전환을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이 키보드의 문제예요. 자, 키보드의 값들이에요. 키보드의 값.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리셋을 안 시켜놨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미지에서 쭉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밝고 어두운 거예요. 밝고 어둡고 여기 브라이트 컨트라스트라고 있어요. 밝고 어둡고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이것이 키가 없어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 제가 컨트롤 이게 그냥 보여지는 거네요. 저거는 딴 쪽에서 잡아야 되나 죄송합니다. 딴 쪽에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보이냐 말 거냐 이런 건데 잠깐만요. 여기서 색깔들 뭐 이런 거죠. 레드 색깔 조정이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다음에 회전이거든요. 회전 돌리는 건데 여기서는 돌리는 게 어디서 못하니까 에디트에서인가요? 잠깐 봅시다. 에디트에서도 여기죠. 로테이트 시키는 거예요. 요것도 색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색을 이왕이면 좀 다르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OK 누르면 나중에 그거 할 때 색이 좀 바뀌겠죠. 여기서 갑자기 막 헷갈려요. 이미지 레드 누르셨는데 그거는 생성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에디트에서 여기에 키보드 요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아까랑 동일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발코드 키였죠.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점 하고 승인 이렇게 누르면 바뀝니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진 찍으면 되게 회전을 많이 써요. 여기에 달라붙어 있네요. 이미지 로테이션.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요. 컨트롤 콤마 하면은 이게 뭐라고 떠요? 이게 다른 거에 있대요. 그 히드 레이어라는 것에 여기 밑에 보시면 그냥 앞에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뭐가 문제냐? 레이어에 히드 레이어가 동일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레이어하고 히드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히드니까요. 그것과 이 키가 충돌이 된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쓰고 싶어.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승인을 누르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제가 돌리고 있어요. 키 값으로. 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바뀌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우스가 안 먹어요. 요거만 하고 이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안 먹어요. 왜 안 먹지? 그러면 여기서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를 가시는 거죠. 프리퍼런스로 가서 일단은 쭉 보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것도 다 설명이 될 거예요. 인터페이스에서 워크스페이스였나요? 툴에 있네요. 툴. 여기 프리퍼런스가 정보잖아요. 환경 설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퍼런스는 환경 설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값들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변경이 된다 이거예요. 자, 툴에서 뭘 건드리냐면 여기 쭉 보면 그냥 줌만은 보시면 돼요. 자, 스크롤 롤. 그러니까 가운데 미들 버튼을 했을 때 줌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줌. 오케이 눌렀어요. 자, 그럼 그다음부터 이 화면이 가운데 미들 버튼을 갖고 작아졌다 커졌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인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러스트에서는 가장 많이 써요. 일러스트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에서도 알트하고 가운데 미들 버튼을 갖고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kit들이 결국은 우리가 타임바 영상할 때 우리가 프리미어나 딴 거 할 때 타임라인도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되게 보면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필모라를 또 영상 프로그램 필모라가 또 있거든요. 괜찮은 프로그램. 근데 그 회사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근데 거기서도 그 타임라인 창이 있거든요. 거기서 확대 축소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뭐 딴 거 갖고도 쓸 수 있지만 기본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쓰는 명령어들이 대부분 다른 프로그램도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쓰는 유저들이 최소한 포토샵은 다 알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키를 외우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쵸? 프로그램마다 새로 산 프로그램이다 보면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샵에 있는 명령어들을 일단은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저들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 쓸 때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포토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만화를 주로 그리거나 해서 클립 스튜디오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든 그래픽을 하든 영상을 하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파트 2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